낯선 곳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자꾸 엄마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하는 그런 녀석이군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놀아주는가, 낯선 곳에서. 이런 낯가림을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물론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낯선 사람이어야 돼요. 아이는 스스로 낯선 사람한테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관심도 있어요. 자기 혼자는 못하니까 엄마 아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얘랑만 계속 놀아주잖아요. 그럼 얘는 낯선 사람과 결코 친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거나 아이의 문제를 우리가 지도할 때는 낯선 사람을 좀 섭외하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낯선 공간에 가서 낯선 사람 있는 데서 엄마 아빠가 아이랑 즐겁게 놀아요. 만약 이 아이가 낯가림이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조금 해동이 되면서 낯선 사람에게 자기가 먼저 관심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은 먼저 다가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엄마 아빠랑 아이랑 낯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즐거운 시간, 이완되는 시간을 보낸 후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 처음부터 어머 누구야 얘한테 가면은 또 안 쳐다보고 엄마 아빠한테 매달릴 수 있어요. 낯선 사람은 엄마 아빠와 친근감을 보여야 돼요. 낯선 사람이 여기 근처에 이렇게 노는 걸 보면서 아이가 하는 놀이에 대해서 나레이션을 한다거나, 와, 오, 거기 파란 풍선이 있네. 아이, 파란 풍선 잡았네. 뭐 이런 정도로 해주거나, 혹은 엄마 아빠랑 뭐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건네면서 대화를 잠시 나눈다거나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놀이할 때 낯선 사람도 함께 참여해서 하는 것들을 조금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낯선 사람이 별로 두렵지 않다. 낯선 사람과 함께 노는 것들이 꽤 즐겁다. 낯선 사람도 나의 놀이 상대가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느껴야만 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열심히 좀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처음에 또래보다는 성인이랑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낯선 성인이랑 먼저 하는 게 좋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또래,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과 하는데,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과 할 때 처음부터 자유놀이, 장난감 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놀아라 그럼 사실 잘 못 놀아요. 간단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체 활동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리드하면서 함께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아이가 쟤랑 같이 노니까 되게 좋았고, 같이 놀아도 아무런 일 없었어 라고 느껴지면서 좀 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9살 남자아이인데 요즘 들어서 말투가 틱틱거리고 거슬려요. 그럴 때마다 저도 목소리가 높아지는데요. 9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9살 애들은 지가 되게 많이 큰 줄 알아요. 이제 10대 들어가 봐요. 아주 자기들이 엄청나게 큰 줄 알아요. 아무리 내 새끼고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 자식도 틱틱거리면서 말하거나 짜증조로 말하면은 듣는 엄마 기분 되게 나빠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틱틱거리면서 같이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상황을 해결해 주는가? 결코 그렇지 못하잖아요. 혹은 엄마가 내가 얘가 틱틱거려서 나도 야 너 왜 그래 하고 같이 짜증조로 말했어요. 그게 엄마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육아의 가장 큰 필살기는 제 생각에 인내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틱틱거리면서 말했을 때 엄마의 감정이 살짝 상했더라도 엄마는 스폰지 같이 그걸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방패처럼 하게 되면은 아이가 틱틱거리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가령 화살을 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방패를 들고 있으면은 탁탁탁 하면서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내가 스폰지예요. 얘가 어떠한 목적인지는 몰라요. 엄마 조금 약 올리고 싶은 목적일 수도 있고, 혹은 엄마한테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나 쎄라는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방식은 별로 올바르지는 못하죠. 엄마가 스폰지면은 그냥 쑥 들어가 봐요. 오히려 공격력이 무산이 돼요. 아이가 엄마 나 물 줘! 물 먹고 싶었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뭐야 엄마 왜 갑자기 왜 저래? 나는 엄마가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너 엄마한테 부탁을 하면서 왜 그따위로 말해? 막 이럴 줄 알고 나는 그 다음 멘트를 준비를 했는데, 다음에 공격력을 준비를 했는데
저게 뭐지? 라고 약간 당황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틱틱거리면서 할 때 약간 고개 돌려서 심호흡하시고 마음속으로 욕 한바탕 하신 다음에 그래? 라고 스펀지처럼 부드럽게 받아주시고요. 아이가 계속 하루 왼종일 틱틱거리지 않을 거잖아요. 어떨 때 되게 괜찮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요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칭찬 포인트를. 아이가 좀 더 예쁘게 말할 때 엄마가 얘가 한 말을 그랬어? 라고 해주고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 기쁘다라는 표현으로 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와 엄마 기분이 되게 좋다. 그 말이 듣기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데 아까 이렇게 말할 때는 좀 너가 엄마한테 막대하는 것 같아서 사실 기분 별로였거든. 그때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거나 어떤 요구를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거는 틀렸어. 뭐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런 말은 사실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아이 기분 가장 좋을 때 해야 돼요. 우리도 기분 나쁠 때 내가 막 흥분했을 때 아무리 상대가 옳은 소리해도 사실은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반박하게 되고 변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이렇게 초등학교 이상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억력이 훨씬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기분 안 좋거나 갈등의 중앙에 있을 때는 짤막하게만 얘기하시고요. 오히려 아이가 조금 편안해졌거나 괜찮은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좀 기분이 괜찮았을 때 그때 교훈이나 혹은 설명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행동 수정에 효과적입니다. 30개월 여아 요즘 놀이터 가면 언니들이 너무 예뻐하며 잘 놀아줘요. 언니 하고 잘 따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얼굴 알고 종종 어울리는 4살 또래가 순간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하하하. 괜히 부모님들 보기에도 입장이 곤란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둬야 할까요? 솔루션 부탁드려요. 우리 어머님 너무 착한 분인데요. 보통 이렇게 다른 아이들에게 우리 크게 관심 갖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딸 때문에 제가 약간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까지 하시고 우리 어머님 너무 좋으신데요. 그렇게 염려되시면 어머님이 걔한테 좀 관심 주시면 돼요. 그 4살 때 아이랑 관심 주시면 되고 간단한 간식거리 갖고 가서 우리 딸내미한테 8살 언니한테도 주고 4살 언니한테도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3회 법칙이 있어요. 3명이면 1명은 사실은 항상 소외가 돼요. 그 문제가 늘 존재하죠. 3이라는 게 갖는 그런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머님 좀 눈치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30개월 아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8살짜리 언니가 나쁜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도 다른 4살 아이에게 관심 중간중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간식을 먹는다거나 혹은 바깥에서는 좀 그렇지만 실내에서 놀이를 하거나 그럴 때 번갈아 가면서 혹은 순서대로 하게 한다거나 스티커 붙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서 참여 독려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죄책감이나 미안함 안 가지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이 마음씨가 너무너무 예뻐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내 자식뿐 아니라 다른 아이의 어떤 기분이나 상태나 이런 거에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